저는 김성진입니다. 62세. 성진그룹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회사가 아닙니다. 딸입니다. 김수진. 30세. 저희 외동딸. 10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이가 제 전부가 되었습니다. 혼자 키웠습니다. 회사 일하면서 딸 뒷바라지하면서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착하게 자라줬습니다. 대학도 잘 나왔고 지금은 우리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딸한테 잘해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모님과 손님 오셨습니다.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개합니다. 박태민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박태민입니다. 태민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앉아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태민 씨는 어디 다니세요? 그룹 전략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과장입니다. 그룹이면 좋은 회사네요. 감사합니다. 대학은?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성적은? 상위 10% 안에 들었습니다. 가족은? 아버지는 공무원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누나 하나 있습니다. 완벽한 스펙이었습니다. 수진이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대학 동문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2년 전이요? 2년이나 사귀었어요? 네, 수진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태민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수진도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민 씨는 우리 수진이 어디가 좋았어요? 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좋았습니다. 수진이한테 잘해줄 수 있어요? 네, 평생 잘할 자신 있습니다. 태민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태민 씨 술은 좋아하세요? 네? 태민이 살짝 당황했습니다. 술 말이에요. 자주 마시나요? 아, 네. 회식 때 가끔 마십니다.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요. 많이 마시는 편인가요? 적당히 즐기는 편입니다. 술 버릇은 어때요? 조용히 마시는 편입니다. 태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걸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술 버릇이 정말 좋을까? 저는 20대에 대리기사를 했었습니다. 가난했을 때, 재벌이 되기 전, 그때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 욕설, 폭언, 심지어 폭력까지. 술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그때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대화를 더 나눴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수진이를 아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태민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태민 씨 생각은 어때요? 저도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민과 수진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완벽해. 너무 완벽해. 하지만 술버릇이 궁금해. 평소 모습만으로는 부족해. 술 마셨을 때의 모습을 봐야 해. 비서실장 차부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차부장, 박태민이라는 사람 알지? 내 따님 남자친구분이죠. 그 사람 술버릇 어떤지 알 수 있을까? 술버릇죠?
응. 회식할 때 어떤지, 술 마시고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차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박태민 씨 조사했습니다. 어때? 주 3회 정도 회식이 있고 매번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술버릇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확실하지 않다. 네, 사람마다 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좀 시끄럽다고 하고. 그래. 회장님 혹시 직접 봐야겠어. 네?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어떻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대리기사 조끼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차 부장. 네, 회장님. 나 대리기사 할 거야. 네? 6개월간 박태민을 태우면서 관찰할 거야. 회장님. 그건 너무. 괜찮아. 나 원래 대리기사였어. 할 수 있어. 하지만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 뭐가? 신분이 들통나면. 들통 안 나. 30년 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아무도 못 알아봐. 차 부장, 수진이는 내 전부야. 그 애가 나쁜 사람한테 시집 가는 건 절대 못 봐. 알겠습니다. 도와줄 수 있지? 네, 회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리기사로 등록할 것. 태민의 회사 위치와 집 위치를 파악할 것. 회식 날짜를 미리 알아낼 것. 그 시간에 근처에서 대기할 것. 태민이 대리기사를 부르면 제가 가는 것. 6개월간 관찰할 것. 모든 대화를 녹음할 것. 간단합니다. 다음 날부터 준비했습니다. 대리기사 등록을 했습니다. 30년 전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끼를 샀습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대리기사 조끼를 입은 62세 남자. 아무도 저를 회장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작이야. 첫 출동 날이었습니다. 차 부장이 정보를 줬습니다. 회장님, 오늘 박태민 씨 회식이 있습니다. 어디서? 강남동입니다. 오후 7시 시작이라 9시쯤 끝날 것 같습니다. 알았어.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걱정 마. 오후 8시 30분. 저는 회식 장소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대리기사 앱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9시 10분. 호출이 왔습니다. 박태민 이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5분 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음식점 앞에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태민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다가갔습니다. 대리기사입니다. 태민이 저를 봤습니다. 네, 제가 불렀어요. 태민은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비틀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차 어디 있으세요? 저기요. 태민이 차를 가리켰습니다. 네, 따라오세요. 태민의 차에 갔습니다. 태민이 조수석에 앉으려 했습니다. 손님 뒤에 앉으셔야 합니다. 아, 네. 태민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동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태민을 관찰했습니다. 태민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태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수진아. 수진이었습니다. 응, 지금 집 가는 중이야. 회식? 응, 잘 끝났어. 알았어. 내일 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민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민이 요금을 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태민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은 괜찮네? 예의도 바르고 조용하고. 혹시 내가 걱정을 너무 한 걸까? 하지만 아직 첫날입니다. 더 봐야 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태민을 3번 태웠습니다. 모두 회식 후였습니다. 매번 비슷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문제 없었습니다. 역시 내가 과한 걱정을 했나. 하지만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은 봐야 한다고 스스로 약속했으니까요. 2주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태민이 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대리기사입니다. 아, 네. 저번에도 오셨던 분이시네요. 태민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주 뵙네요. 이 근처에서 주로 일하거든요. 그렇구나.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태민이 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취한 것 같았습니다. 동으로 가주세요. 네. 출발했습니다. 5분 후 태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 민호야.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야, 오늘 회식 완전 힘들었어. 사장님이 계속 술 따르라 그러시는 거야. 에휴, 직장생활 빡세다 진짜. 저는 백미러로 태민을 봤습니다. 태민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월급 받으면 다 잊혀지지. 너는 잘 지내? 회사 어때? 그래, 힘내. 우리 이번 주말에 한잔하자. 알았어, 그럼 끊을게. 집 가는 중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별일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괜찮네. 3주차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어. 하지만 계속되면 본 모습이 나와. 더 기다리자. 4주차. 1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개월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밤. 태민의 호출이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태민이 음식점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동료가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괜찮아? 응, 괜찮아. 대리 왔다. 조심히 가. 응. 태민이 저에게 왔습니다. 대리기사님. 네, 타세요. 태민이 뒷좌석에 탔습니다.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동의죠? 응. 반말이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태민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5분 후 태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민이 힘겹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민호야. 친구였습니다. 야. 나 지금 완전 취했어. 오늘 회식 진짜 죽는 줄. 그래도 기분 좋아. 태민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야, 있잖아. 나 완전 대박 쳤어.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 알지? 내 여자친구. 그 집이 재벌이야. 심장이 쿵했습니다. 성진그룹 회장 딸이라고. 나 완전 인생 역전이야. 태민이 크게 웃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야, 진짜 대박 아니야? 내가 재벌집 사위가 되는 거야. 앞으로 돈 걱정 없어. 명품도 살 수 있고 좋은 차도 타고. 저는 백미러로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태민은 신이 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응, 예쁘지. 근데 그것보다 집안이 대박이잖아. 사랑? 뭐? 그것도 있지. 근데 솔직히 돈이 더 좋지.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야, 나 결혼하면 너 초대할게. 엄청 화려할 거야. 당연히 돈 많이 들겠지. 근데 시아버지가 다 내실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녹음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았어, 나 집 다 왔어.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민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응. 태민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요금도 제대로 안 내고 그냥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분노를 사겼습니다. 역시 그랬어. 저 놈은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아. 돈만 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차부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차부장 녹음기 구해줘. 녹음기요? 응. 작고 성능 좋은 거. 차에 설치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들키면 안 돼. 네, 회장님. 이틀 후 차부장이 녹음기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뒷좌석 밑에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면 들키지 않습니다. 좋아.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이제 증거를 모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완벽하게 숨겨졌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대화가 녹음될 것입니다. 며칠 후 태민이 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오늘도 취했습니다. 대리기사님. 네, 타세요. 태민이 탔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조용히. 동으로. 네. 출발했습니다. 10분 후 태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응, 수진아. 나? 응, 지금 집 가는 중. 회식? 응, 잘 끝났어. 알았어, 내일 봐, 사랑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애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기 같았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피곤해. 맨날 연기하는 것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연기? 태민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민호야. 아까 수진이랑 통화했어. 에휴, 맨날 사랑한다고 해야 돼. 피곤해. 뭐 어때? 돈 벌려면 참아야지. 하.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이 내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생해 봤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모든 걸 기록할 거야. 2개월 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태민을 15번 정도 태웠습니다. 매번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 중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친구와의 통화. 재벌집 사위 되는 거 싫어하냐? 부럽다. 하하, 나도 믿기지 않아. 수진이 진짜 사랑해? 뭐? 그럭저럭? 근데 돈이 더 중요하지. 동료와의 통화. 태민아, 너 요즘 차 바꿀 거래? 응, 결혼하면 시아버지가 사주실 거야. 대박. 뭐 살 건데? 벤츠나 BMW? 고민 중이야. 모든 대화가 돈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태민이 유난히 많이 취했습니다. 저는 태민을 태웠습니다. 태민은 차에 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출발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태민이 깼습니다. 아저씨. 반말이었습니다. 네, 손님. 아저씨 결혼했어요? 네. 부인 예뻐요?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좋겠다, 나도 곧 결혼해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말이에요. 태민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장모가 없어요. 그렇군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제 아내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 아쉬워요. 네? 장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아저씨도 알잖아요. 장모 예쁘면 딸도 예쁘잖아요. 히.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근데 사진 봤는데 장모 진짜 예뻤어요. 히. 에이, 왜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까워라. 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아저씨도 장모 예쁘면 좋죠? 손님, 그런 말씀은.
왜요? 남자면 다 그렇잖아요. 하. 태민은 계속 웃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술에 취해 해벌쭉 웃고 있는 모습. 역겨웠습니다. 근데 진짜 장인 돈 많으면 최고죠. 나 완전 잘 됐어요. 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응? 벌써? 태민이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요금도 제대로 안 내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말하다니. 그것도 취했다는 핑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장모 이야기, 돈 이야기, 모두. 저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 2. 장모 모욕 발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수진아? 네. 아버지 태민 오빠가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온대요. 그래? 네. 그때 약혼 허락해 주실 거죠?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널 사랑하지 않아. 돈만 보고 있어.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응. 생각해 볼게. 네. 수진이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수진아. 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세계월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세계월차가 되었습니다. 90일. 저는 90일 동안 대리기사로 일했습니다. 태민을 40번 넘게 태웠습니다. 그리고 매번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녹음 파일은 38개가 모였습니다. 모두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세계월차 첫 주. 태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를 완전히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야, 아저씨. 반말에 욕설까지 섞였습니다. 빨리 좀 가요.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호등이. 에이 짜증나. 저는 참았습니다. 녹음기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더 심했습니다. 태민이 극도로 취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빨리 출발해. 내 손님. 뭐해? 시간 없다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운전 중에도 계속 불평했습니다. 에휴, 기사 하나 제대로 못 뽑아? 왜 이렇게 느려? 짜증나 진짜. 심지어 뒷머리를 쳤습니다. 야, 빨리 가라고.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태민은 대답도 없이 내렸습니다. 요금도 안 냈습니다.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자식이. 그날 밤 녹음을 들었습니다. 모든 욕설과 폭언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증거 15. 대리기사 폭언 및 폭행. 세계월차 2주차.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차에 탔습니다. 오늘도 많이 취했습니다. 출발한 지 5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응, 지혜야. 여자였습니다. 수진이가 아닌 다른 여자. 나 지금 집 가는 중이야. 보고 싶어 나도.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난 주말? 좋았지 너랑 있으니까. 수진이? 걔는? 뭐? 그냥 그렇지. 심장이 쿵했습니다. 지혜야, 너 알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너야. 수진이는? 그냥 돈이지 뭐.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 응, 해야지 돈 때문에. 걱정 마, 결혼해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난 너를 포기 못해. 알았어, 다음 주 토요일에 봐, 사랑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람?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날 계획까지. 휴. 수진이는 모르겠지. 하.
태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태민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울컥했습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다음 날 저는 차부장을 불렀습니다. 차부장. 네, 회장님. 서지혜라는 여자 아나? 서지혜요? 태민이 회사 동료야.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이틀 후 차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서지혜는 박태민 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29세 여성입니다. 관계가 어때? 친한 것 같습니다. 자주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에도 만난다고 합니다. 증거는? 사진이 있습니다. 차부장이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태민과 서지혜가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영화관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모텔 근처를 걷는 사진. 이건 회장님 확실합니다. 박태민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수진이를 이렇게. 세계월차 3주차. 태민이 또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제 태민을 보는 것조차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태민이 차에 탔습니다. 동. 반말의 명령 조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15분 후 태민이 동료와 통화했습니다. 응, 과장님. 네, 오늘 회식 재밌었습니다. 결혼요? 다음 달 약혼식이에요. 네, 성진그룹 회장 따님이요. 하하, 제가 운이 좋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위로 들어가면 좋은 일 많을 겁니다. 네네, 그때 좋은 자리 하나 부탁드릴게요. 하. 태민은 이미 장인의 힘을 이용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민이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야, 민호야. 나 다음 달에 약혼식이야. 응, 근데 솔직히 말하면. 태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냥 조건이 좋잖아. 재벌이고. 사랑?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결혼하고 6개월만 참으면 돼.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바람? 당연히 피울 거지. 지혜도 있고. 이혼? 나중에 생각해 봐야지.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 왔습니다. 태민이 내렸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주먹으로 핸들을 쳤습니다. 이 자식. 3개월이 지났습니다. 녹음 파일 38개. 사진 증거 20장.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태민의 본 모습. 돈만 보는 모습. 수진이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바람 피우는 모습. 결혼 후 이혼까지 계획하는 모습. 모두 증거로 남았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녹음 파일들이 담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수진이한테 말해야 하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수진이가 팜플렛을 내밀었습니다. 뭔데? 약혼식장이요. 태민 오빠랑 같이 봤어요. 저는 팜플렛을 받았습니다. 고급 호텔 약혼식장이었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그래, 예쁘네. 다음 달 약혼식 여기서 할 거예요. 수진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실 거죠? 수진아. 네? 태민이가. 정말 좋아? 네, 정말 좋아요. 왜? 착하고 저한테 잘해주고 믿음직스러워요. 술버릇은? 술버릇죠? 조용히 마시는 편이에요. 왜요? 수진이는 태민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버지도 태민 오빠 좋아하시죠?
아버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허락해 주세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태민 오빠랑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수진아. 네? 만약에 말이야. 네? 태민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수진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가정이야. 아버지 태민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확실해요. 어떻게 확신해?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제 말을 잘 들어주고 저를 아껴줘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수진아. 아버지 혹시 태민 오빠가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그럼 왜 자꾸 그런 질문을? 걱정돼서 그래. 내가 혹시 상처받을까봐. 아버지. 전 괜찮아요. 태민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수진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정말요? 감사해요, 아버지.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해, 수진아. 수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USB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수진이가 믿을까? 아니야. 안 믿을 거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증거를 봐도 안 믿어. 아버지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 차부장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차부장, 내가 지금 수진이한테 이 증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 네.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차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약혼식 날 공개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약혼식 날? 네. 모든 사람 앞에서요. 그러면 박태민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님도 진실을 받아들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따님이 많이 상처받으실 겁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상처받는 게 결혼하고 나서보다 나아. 네, 회장님. 약혼식까지 얼마 남았지? 3주 남았습니다. 좋아. 3주 동안 더 증거를 모으자.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부장. 네? 약혼식장 음향 시스템 확인해줘. 내가 녹음 파일을 재생할 수 있게. 네, 회장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행복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버지가 내 행복을 망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지금 막아야 해. 저 남자와 결혼하면 넌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3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태민을 7번 더 태웠습니다. 매번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친구와의 통화. 야, 3주 후면 나 약혼이야. 축하해. 고마워. 근데 솔직히 부담돼. 6개월은 착한 척 해야 하잖아. 힘들겠다. 그래도 참아야지. 돈 때문에. 동료와의 통화. 과장님, 약혼 후에 제 자리 좀 올려주세요. 왜? 제가 이제 성진그룹 사위잖아요. 회사 이미지에도 좋을 겁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서지혜와의 통화. 지혜야, 약혼식 끝나고 바로 만나. 응, 알았어. 스트레스 풀어야 해. 너랑 있어야 숨 쉴 수 있어. 나도 보고 싶어. 사랑해, 지혜야. 진짜 사랑하는 건 너뿐이야. 모든 것이 녹음되었습니다. 총 45개의 녹음 파일.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약혼식 전날. 수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왔니? 내일 약혼식이에요. 꼭 오셔야 해요. 그래, 갈게. 정말요? 감사해요.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수진아. 내일 축하해 주실 거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축하는 못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널 지켜줄게. 수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약혼식 날이 왔습니다.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약혼식장. 화려한 장식, 아름다운 꽃들, 샹들리에.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약 200명. 태민의 가족, 친구들, 동료들, 수진이의 친구들, 우리 회사 임원들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저는 VIP 룸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2세 재벌 회장. 6개월 동안 대리기사로 일했던 그 사람.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차 부장이 물었습니다. 응. USB는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있어. 저는 주머니를 톡톡 쳤습니다. 음향 시스템은?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따님이 많이 상처받으실 겁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이 최선이야.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진이었습니다. 들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곱게 올렸습니다. 화장도 예쁘게 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예쁘다. 감사해요. 오늘 정말 떨려요. 그래? 네. 꿈만 같아요. 태민 오빠랑 드디어 약혼하는 날이에요. 수진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아버지 축사 준비하셨죠? 응. 어떤 말씀 하실 건데요? 가서 들어봐. 알았어요. 기대할게요. 수진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알았어. 가자. 약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수진이를 위한 거야. 나중에 이해해 줄 거야. 약혼식장 문을 열었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단상에 수진이와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민도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의 진실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부 아버지 김성진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도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태민은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은 제 딸 수진이의 약혼식입니다. 수진이는 제게 너무나 소중한 딸입니다. 외동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위감을 정말 신중하게 봐야 했습니다. 약혼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민 씨를 처음 봤을 때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태민이 긴장한 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펙도 좋고 예의도 바르고 딸을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모습이 어떨까? 태민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간 실험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태민 씨. 네, 회장님. 대리기사 자주 이용하시죠? 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지난 6개월간 말입니다. 주 3회 정도 회식하시고 매번 대리기사를 부르시더군요. 약혼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대리기사가 바로 저였습니다. 충격. 하객들이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가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차부장 연결해줘. 네, 회장님. 차부장이 USB를 음향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태민 씨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술 마셨을 때 태민이 일어서려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앉아요, 태민 씨. 끝까지 들어야죠.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약혼식장에 태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나 완전 대박 쳤어. 하객들이 숨죽였습니다. 수진이 알지? 내 여자친구. 그 집이 재벌이야. 성진그룹 회장 딸이라고.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 완전 인생 역전이야. 하. 태민의 어머니가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장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모 예쁘면 딸도 예쁘잖아요. 히. 에이 왜 일찍 돌아가셨대요. 아까워라. 하.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녹음. 야, 아저씨, 빨리 좀 가요. 뭐해? 짜증나 진짜. 욕설과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네 번째 녹음. 수진이? 그냥 ATM이지 뭐. 사랑?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다섯 번째 녹음. 응, 지혜야. 보고 싶어 나도. 수진이는? 그냥 돈이지 뭐. 지혜야, 너 알잖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너야. 약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야? 다른 여자가 있다고? 믿을 수 없어. 태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녹음. 결혼? 응, 해야지. 돈 때문에. 걱정 마. 결혼해도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어. 결혼하고 6개월만 참으면 돼. 그 다음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혼? 위자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약혼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진이가 태민을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민 오빠. 이게 뭐예요? 태민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수진아, 나 술 취해서. 술 취하면 진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저를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돈만 보고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태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도 있었어요? 수진아, 그건 답하세요. 사실이에요? 태민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약혼 반지를 벗었습니다. 저 이제 오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수진이가 반지를 던졌습니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나가주세요. 당장. 수진아. 나가라고요. 수진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태민 앞에 섰습니다. 태민 씨. 회장님. 6개월간 당신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좋은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돈만 봤죠. 회장님,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태민과 서지혜가 함께 있는 사진들. 이것도 봅시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하객들이 더욱 경악했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다시는 제 딸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태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민의 부모님이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민 가족이 약혼식장을 나갔습니다. 태민도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약혼식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진아. 저 정말 바보였죠? 아니야. 사랑에 눈이 먼 거예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수진을 안았습니다. 지금 아파도 나중엔 괜찮아질 거야. 정말요? 그럼 아버지가 곁에 있잖아.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약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축하가 아닌 폭로로.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켰으니까요. 1년 후.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돼요? 수진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차림. 온화한 인상. 아버지 소개할게요. 응? 정민호 선생님이에요. 제가 다니는 봉사센터에서 만났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정민호입니다. 민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요? 앉아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민호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세요. 정말 착한 분이에요. 수진이가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1년 전과는 더 맑았습니다. 더 진실했습니다. 민호 씨는 수진이 어디가 좋던가요? 따뜻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진심으로 사람들을 돕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돈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사라고 해도 전혀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좋네요. 아버지 민호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네. 저한테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민호 씨. 네, 회장님. 술은 좋아하세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아, 네. 가끔 마십니다. 근데 제 술버릇이 궁금하신가요? 그렇죠. 저는 술 마시면 더 조용해집니다. 그냥 앉아서 웃기만 해요. 하하, 그래요? 네. 수진 씨한테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정말 조용해요. 그리고 절대 폭언이나 욕설 안 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번엔 괜찮은 것 같네. 민호 씨, 수진이 잘 부탁합니다.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민호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행이야. 수진이가 드디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났어. 6개월 후 수진이와 민우는 결혼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저는 축사를 했습니다. 민호 씨,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합니다. 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1년 전에 절 지켜주셔서요.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 생각하면 다행이에요. 그래? 네. 만약 태민 오빠랑 결혼했다면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다행이다. 민호 선생님을 만난 것도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봉사활동을 권유하셨잖아요. 하하, 그랬지.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해, 수진아. 수진이와 민호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1년 전 그 결정이 옳았다고. 대리기사로 변장했던 6개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딸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술이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시중 진담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진심이 아니면 언젠가 들통납니다. 오늘도 저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웃습니다. 수진이가 행복하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